한 달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국회에서 가장 열일하시는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법률 대변인 되셨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들 보면 이건태 의원처럼 속속들이 정확한 팩트를 법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일단 이건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다시 시작됐잖아요. 예. 그때 대장동이 무죄인 이유를 그 1분 쇼츠에 담아서 예. 그건 진짜 거의 천재적 수준의 저는 컨텐츠였다고 봐요. 예. 그게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 가고 있던데. 자,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의원에 있고요. 채팅창 상단에는 이건태 TV 구독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저 말고도 법사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이제 제가 법률 대변인 임명이 돼서 법률 대변인 임무에 좀 더 충실하라. 그리고 법사위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박은정 의원 포함해가지고 예. 일종의 한 팀처럼 예. 보여줘서 서로 간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토위로 가셨어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심지어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간사가 들어오시면서 한번 이렇게 재세팅 하신 거예요? 저하고 김기표 의원이 맞트레이드 됐고요. 트레이드요? 그래서 이제 김기표 의원은 뭐 저 이상으로 잘하시는 분이고, 개편되고 나서 보니까, 지도부는 좀 판사 출신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부결됐어요. 예. 다 합쳐서 8개 법안이. 저거 보는데 그래도 내란 특검은 198표까지 갔습니다. 예. 그럼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근데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결과가 8개를 한꺼번에 내야 돼서 그랬던 예.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 결과물은? 김건희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게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투표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아쉬웠고, 우리 지도부는 당장 특검을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도 대단하거든요. 저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내란 동조당이다 하는 인식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따박따박 계속 전진하면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와 상식에서 보면 저거 찬성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국가 유난 상황이니까 예.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 사태가 헌법 절차에 의해서 신속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내란 수괴가 저렇게 앉아서 버티고 있으면 모두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제3자 반영된 특검 발의하겠다 하면은 며칠 안 걸리잖아요. 문구 몇 개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원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재판은 다행히 이제 재판관 8분까지는 구성이 돼서, 물론 한 명도 곧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놨으니까 곧 되겠지만, 그 이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수사 부분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지연이 되면서 그게 지금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수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이제 대형 사건, 그다음에 많은 그 인력이 동원되는 이런 사건을 거기 있는 검사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인데다가 더구나 형사법 전공자도 아니어서 그게 좀 경험 부족,
이렇게 문제점이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공수처장 나와가지고 어제였죠. 그 법사위에서 엄청 두들겨 맞던데. 사실은 법사위에서 더 두들겨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어차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두들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과까지는 했는데 예. 어쨌건 지금 체포 임박이라는 것은 영장까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예. 이것도 비밀에 붙여져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하등이 이상할 건 없는데 예. 만반의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도 같고 예.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일 날이 1차 체포영장 마감이었잖아요. 예. 유효기간 마감이었는데 저희가 5일 날 밤 11시까지 공수처에 있었어요. 예. 저희 법사위원들이. 봤죠. 예. 그 사진이 올라와서 한번 예. 새날 유튜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한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 또 물리력은 국수본이 가지고 있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 협조를. 그래서 총 몇 명을 동원하고 어떤 장비를 동원하고 현행법 체포는 국수본이 하고 본래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한다 이런 것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또 언제 들어갈지 시간은 몇 시에 들어갈지 이런 또 이런 이제 저항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현장의 지휘는 누가 할지 이런 걸 다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활한 협조가 1차 집행 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 이건태가 윤석열 체포하러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진짜 몸이 간질간질합니다. 저한테 시켰으면 제가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저한테 시켰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국수본에서 파견한 인원, 이 인원이 이제 파견이 됐으니까 지휘권을 공수처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수처 본래 인원과 파견 인원 합치해서 이번에 150명 정도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 150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한 1,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1,000명이 이제 동원이 되면 그 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차 견인하는 장비, 견인차에서 차벽 제거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하나하나 더 드러내고 다 드러내서 길을 연 다음에 그 경찰 호송차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200명이든 300명이든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맞닥뜨리는 세력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수본이 처장, 차장, 본부장 체포영장 밟거든요. 예. 그거 들고 들어가서 앞에 그들이 간부들이 있으면 그들 먼저 체포하고 그래서 이 방해하는 그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등 그 본질적인 체포 대상자들 그것은 공수처가 하고 이렇게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따복따복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따복따복 들어가면 그쪽 인원 3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0m 들어갔다. 근데 해가 졌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날을 새고 다음 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체포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일반 예를 들면 인질범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수도라든지 전기도 끊지 않아요? 체포하려면? 그렇죠. 끊죠. 예. 지금도 그 상황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네, 그런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체포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그 본질적인 생활 조건을 끊어버리는 문제는 또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경험은 경찰이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 현장에서 검거. 그래서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모든 문제를 딱 앉아가지고 공수처장과 공수처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 국수본 본부장, 국수본 뭐 차장, 그다음에 그쪽에 뭐 이렇게 3대 3 정도 안 되고 긴밀하게 딱 그 작전 계획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다 보니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었던 거죠. 그래 보이더라고요. 공수처
그거에 정확한 생각을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공수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면 당연히 앞에 대문에서 문이 안 열리고 차단됐을 것이다. 그러면 대문을 몰려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능이 된다. 그걸 한 2번 첫째 날 와서 실패하면 다시 오고 또 한 2, 3일에 다시가 또 실패하면 2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래서 영장 받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부딪힐 생각은 일도 없었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차 돌파, 2차 돌파가 되고 3차 이제 200명 대 150명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완강히 저항을 하니까 150명 가고 200명을 이제 잡으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건 자기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결정을 못하고 후퇴해버린 것 같아요. 총 차고 있고 그러니까 예. 뭐 안전사고 이후로. 그러니까 와 거기다가 이렇게 네가 못 들어가게 하면은 이 이후로 구속영장 칠 거야 그 작전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공수장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예. 야 진짜 근데 이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과 또 다른 측면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완전히 깡그리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무시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휘지조각 취급받는 법치주의하고 정의하고 공권력이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이 장면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선진국에 일어날 수 없죠. 모든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고 그 법원의 판결과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개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치주의를 그냥 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우 세력은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은 이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저 위원정당 해산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처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데 일부가 참여해서 요구했고 탄핵소추 통과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위원정당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점점점 오는 거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주류는 현재 주류는 과연 헌법을 수호할 그렇죠. 생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위원정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없는 정당이에요. 윤석열이 탄핵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제1 업무가 헌법 수호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바꿔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현 헌법을 수호하는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해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완전히 극우 정강훈 당으로 치달으면서 이게 자기들 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맞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뭐 독재 국가를 꿈꿨던 윤석열, 영구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 한 짓들 보면은 정말 어제도 PD수첩 보고 느꼈던 건데 그냥 소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윤석열 이야기, 체포를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거의 굉장한 골칫거리고 스트레스이고 삶이 잘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 뭔가 윤석열이 체포는 될 걸로 보시죠? 예, 저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아마 할 거거든요. 아마 수사를 알고 현장에 그간에 대형 그런 이런 사건들에서 어떻게
경찰이 움직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쪽 경호처 사람들은 이거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경호처는 무력화될 거고 더구나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 경호처 내부도 굉장히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갈등이 많고 우리가 지금 이 불법에 가담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게 보장이 되겠느냐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 보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저에 윤석열이 없으면요?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측면인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잡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잡범이 되는 거죠. 윤석열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을 그나마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도망갔다고 하면. 예, 경멸. 예. 그래서 일부러 오늘 어마이뉴스에 잡힌 거 아닌가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걸 예, 보여주는. 그걸 보여준 거죠. 아하. 예, 경멸 상황이 올까 봐서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떤 의구심 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다른 관저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합참의장 공간이라든지. 그 안에 합참의장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 그게 공간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준 거 보니까 공간이 한 5-6개 있더만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공간에 벙커를 숨을 수도 있다까지는 다 예상이 된 거니까. 합참의장 공간 밑에는 벙커가 있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 합참의장이 그 안에서 지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합참의장 공간 벙커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답니다. 야, 이게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내란범, 반란군 결국엔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잡범. 근데 이제 그 합참의장 공간을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주면 범인 은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문제는 그러네요. 아니에요. 네. 김명수가요, 저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전에 한번 의혹 제기된 게 김건희와 같은 구조로 박사학위를 공민대에 했다는 사람이긴 합니다. 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한테 맡기고 합참의장을 이렇게 뭐 딸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어쨌건 이번 주에는 집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론상 계속 딜레이가 되면 국민 불안감만 커지니까. 국수본의 뜻은 그 아까 말한 경호처 간부 서너 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그게 경호처 일반 직원들과 경호처 간부들을 분리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3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그럼 체포영장 2개 또는 3개 처장권까지 예. 다 같이 따오는 방법. 예. 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윤석열의 신병이 확보가 되면 좀 답답한 국면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가면서 절차만 진행하면 되니까 변수는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 수사 부분은 윤석열 신병이 확보가 되면 또 다른 변수는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저쪽 구구 세력들이 저렇게 준동하는 것도 힘을 잃고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죠. 최상목인데 어저께 이건태 의원 주도로 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더만요. 예.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경호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저 기자회견이에요. 예. 지금 이 고발되면 이제 뭐 고발 어디다 있어? 검찰에 하셨나요? 국수본에 했습니다. 국수본에, 네, 국수본. 경찰에. 예. 저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게 이제 지금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탄핵 재판과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셋 중에 둘은 하고 한 명을 안 했잖아요. 네. 마은영. 이것도 최상혁
최상목 어.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완전체로 여전히 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방해 내지는 장애로서 좀 작용한 거고 수사에 있어서도 경호처를 지금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인데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경호처가 체포에 협조하도록 체포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그 진실 여부가 지금 확인돼야 되는데 3일 날 1차 집행에 들어갔을 때 경호처 측에서 경찰 병력을 우리 측을 위해서 좀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측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제 그 경찰이 그걸 거부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수업무집행 방해를 방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사 및 탄핵 재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방해 내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관 한 명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사법부잖아요. 우리가 권력 분립이 삼권이 분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선출을 받으면 사법부를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새 기둥이 서거든요. 두 기둥만 가지고 집이 안 서잖아요. 근데 사법부 구성 의무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인데 이 권한대행이 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명백히 직무유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부분에 있어서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정부로 통지를 하면 대통령은 지금은 권한대행은 특검을 저한테 2명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추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한 달이 넘고 의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만 그 당시 지체 없이 의뢰가 됐으면 지금 상설특검이 가동돼 가지고 이 공수처하고 국수본하고 검찰과 이 논란이 다 없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의 책임도 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 하는 엄정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민주당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잔인하시네. 특수관계여가지고 뭐 도장을 어떻게 찍겠어요. 바로 탄핵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그 뒤에 있는 교육부총리랑은 좀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서 오히려 교육부총리 이주호는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데 국민들 요구대로 할 것 같은데 최상목이는 시간 지나 볼수록 의문스럽게 네. 사실은 진상규명 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탄핵해버려야죠 이제는.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이 많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정보도 한정된 제 개인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이제 국무회의 구성과 또 이제 경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총리를 탄핵했을 때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목이가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지 마시오 한마디 메시지만 내려도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딱 하면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지시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안 먹히죠. 그러니까 그건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은 체포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답답하니까. 저 이번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럼 때는 대충 언제쯤? 때는
그거 참 알기 어려운데요. 이제 그냥 그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보면 체포영장이 이제 나왔다고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들에 대한 그러면 그로부터 한 3일 내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일반적인 예상은 금요일 날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공수처가 경호처장 것만 갖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체포영장.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3번을 연속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경호처장 따고 딴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검사실에 범인들 따보셨죠? 저는 뭐 제 손으로 안 해봤지만 하여간 우리 수사관들 보내서 많이 체포도 해봤죠. 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극악한 범죄자잖아요. 예.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마어마한 음모였고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지금 현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란죄가 형법의 죄 중에 첫 번째 죄예요. 그러니까 형법 총칙이 86조까지고 총칙이고 87조부터 각칙인데 그 각칙에서 범죄를 정하거든요. 각칙의 첫 번째 범죄가 내란죄예요. 가장 엄중한 범죄. 예, 가장 엄중한 범죄라고 형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란이 발생하면 국가가 무너지니까 일단 국가가 있어야 그다음에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란죄를 내란, 외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전에 그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말이 윤석열한테 가더라고요.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다. 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그 정상적인 정상인이라면요. 제발로 나와서 법의 처벌을 받겠다. 내 부하들은 내 말 들은 자들은 조금 더 용서해 달라. 그러고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위신과 체면도 없고요. 오늘은 영장을 중앙지검에 청구하면 그건 재판을 받겠다. 그것도 영장에 응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받겠다니까 결국은 나는 영장은 못 받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 돌려서 쉽게 얘기하면 난 겁나서 못 나가겠다. 맞죠. 이 얘기예요. 저 이성윤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겁 많은 자라고 하더만요. 나는 구속될까 두려워서 못 나간다.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법리를 만들어서 마치 그게 네. 무슨 설득력 있는 법리인 것처럼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법원의 영장을 그건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뭐 생각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이건 무법지대를 자기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을 체포 구속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일이 되니까 정말 우리 원내대표가 했던 대로 구질구질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어차피 내란죄만으로도 뭐 가장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외환죄 수사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환의 혐의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상 법리상으로는 윤석열은 사형 아닙니까? 집행하든 안 한 걸 떠나서. 그 내란죄가 이제 사형 무기 둘만 있으니까 뭐 사형 아니면 무기를 받겠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은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외환죄는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반 이적죄가 뭐냐면 우리 군에게 해를 끼치면 일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평양 상호에 보내서 평양으로 하여금 국지전을 일으켜줘. 우리 군을 공격해줘. 이렇게 유도한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우리 군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이적죄예요. 일반 이적죄는 예비, 음모, 미수 다 처벌해요. 그러니까 외환죄 하나가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한테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 가지고 휴전선에서 선전전 해가지고 국지전을 일으키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이제 외환 유치죄라고 해가지고 외국과 통모해가지고 전단을 여는 자. 그게 이제 외환 유치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왜냐하면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엄청난 자예요, 진짜. 엄청난 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 예. 그 일단 국회가 멈춰 세워놓긴 했는데 이거 기다리는 마음도 되게 답답하기도 한데 실제로 그 범죄자가 사실상 지금 형국은 반란군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을 돌려보냈을 때 총으로 위협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면 반란군이잖아요. 야, 국회도 지금 거의 비상대기 상태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거의? 우리 지금 원내 지도부 지침은 30분 내에 전화 가면 올 수 있는 30분 내에 거리에서 대기하라. 야, 새날 스튜디오는 굉장히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왜 저 그 신길동에 있는 구금장소라고 하는 데보다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만 안 막히면은 예. 한 5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이라서. 야, 전 내란이 아직도 안 믿겨요. 계엄령 자체가 아직 안 믿깁니다. 예. 그냥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인가 해요, 저도. 예.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등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이 차가 아직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12.3 내란이 하고도 한 달하고도 5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지. 정말. 수고 대상이었을 거야. 특히 검사 출신들은 다. 아, 이거 참. 참. 나중에 이름 다 나올 거예요. 그들이 적었던 리스트 같은 데 보면. 야, 진짜. 야, 그러다가 저러다가 시간이 막 갔는데 지금 탄핵에서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탄핵 안에서 내란 죄를 뺐네 마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소는 최대한 늦춰주세요. 시간을 끌자.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난 나가기 싫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죄를 탄핵 소추안에 넣느냐 뺐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탄핵 재판을 늦춰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참 이해를 잘 들었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늘 맞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럼 이혼 소송도 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폭행죄. 네. 고소를 했는데 그럼 이혼 소송에서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폭행을 당했고 진단서가 몇 주 나왔다. 이게 이제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이혼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형사에서는 그게 상해죄예요. 그러면 이혼 소송할 때 상해죄가 되는지까지는 판단 안 하거든요. 이건 이혼 소송이니까. 근데 사실관계는 똑같아요.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권성동의 2017년 영상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 사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걱정이나 기운은 거의 없는 편이죠. 전체 분위기를 보면. 예.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게 보이고 윤석열 측도.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은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서 하시고 재판 진행을 그분이 하시고 재판과 관련 모든 결정은 현재 8분의 재판관이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재판은 워낙 법리적으로 명백하고 증거도 명백하고 반면에 엄청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100% 확신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에 충실히 부합하는 조직 아닙니까?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라. 야,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이 체포만 되면 좀 한숨 돌리겠는데요. 12월 3일 날 밤부터 느꼈던 이 불편함, 불안함,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수개가 아직도 지금 체포가 안 됐다는 게 그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특히 공수처가 잘못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엄동소란에 우리 20대
특히 우리 여성 젊은 분들이 그 밤새서 눈 맞으면서 무슨 그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눈물 나던데요. 그렇게 큰 심려를 끼쳤는데 어저께 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또 국수본도 제가 방문했어요. 행안위 의원님들하고 또 국수본부장도 만나고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두 기관이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되면 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감에 고립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저 악의 무리로부터의 이 고립감을 좀 빨리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한테 분노를 했거든요. 뭐 누구 표현이 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국민이 보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공무원들이 불법하는 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 총 맞는 게 그렇게 무서웠냐 같은. 그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공수처가 본인들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사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체포영장 뭐 집행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 잘 못하다가 내란 속에 한 명만 체포해봐도 국민들이 성원해 주면서 예. 다음 정권 정도 가면은 공수처 조직도 좀 늘리고 예.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존폐 이기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차장 정도가 어차피 이제 공수처의 명의로 공수처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국수본 경찰은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국수본한테 부탁해야 돼요.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뻔질나게 국수본에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게 수사 의지자 실력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법사위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위 의원님들한테는 또 그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 국회에서 국회 상황 상임위 같은 데 중계하는 거 보면은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해요. 압박도 잘하고 공수처장 나와서 쩔쩔매는 거 보니까 하긴 뭐 그 양반이지 뭐 이렇게 뭐 시원한 걸 보여준 적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는 하게 만드는 그 스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을 받아내 가지고 그게 압박 도구가 되고 그거 되게 정말로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토위로 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상임위에 인지 하나를 그렇게 빼면 어떡해. 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토위도 중요합니다. 국토위도 중요하고. 양평 고속도로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토위에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어. 제가 이제 국토위로 옮겼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이제 그런 과제들을 막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국토위에서 이제 그런 일을 잘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대변인 일이 앞으로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거의 투입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도부가 요 일에 좀 집중해라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이건 또 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인 게 왜 그 몇몇 상임위는 진짜 막 또 지금 그 다른 특위 하나 들어가 계신 거 있죠. 예, 진상조사 특위도 예. 결국에는 여기를 못 벗어나시는 거네 이 울타리를. 거의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수사 전문가고 법률 전문가니까 제가 뭐 국토위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열심히 하죠. 예. 이건태 의원 정권 바뀌면 공수장 한번 시켜야 되겠어. 아이고 이렇게 웃네요. 예.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나날인데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안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유 국민 여러분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지지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 내란 사태가 깔끔하게
빨리 정리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제 예상으로는 이 재판은 2달 정도면 파면 결정으로 끝날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공수처하고 국수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늘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으시고 그리고 그러나 뭐 긴장을 늦출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힘들고 지루한 상황이긴 하지만 용기 잃지 마셔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있고 웃을 땐 웃으세요. 네. 김병철님, 정의는 힘들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건태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하셨고요. 아래님 감사하고요. 자, 김병철님, 서결이는 정치 내란, 수계 정광훈은 민중 내란 수계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광훈 얘기 나와서. 정광훈도 처벌해야죠.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게 내란 선동 이런 거면 굉장히 중죄 아니에요? 교사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특수업무집행 교사로 고발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실형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업무집행자는 그 법정형이 셉니다. 네. 지금 현실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아니라 정광훈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느낌. 거의 정강훈 추종당 네. 비슷해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